KPS의 연속 10번의 방향으로부터 사용해 보는 핵심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를 고려할수록 폐플라스틱이 증가 추세가 있어가지고 사회 문제에 야기를 시키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3년서부터 EPR형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2003년도에 폐플라스틱의 발생량을 보게 되면은 약 5만 톤이 발생해서 그 중에서 약 60% 정도가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에 MR로 이렇게 메카니컬 리사이클 해가지고 재생수지라든가 사진액자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게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원료를 보게 되면은 농산 시장에서 제일 발생량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제일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KPS를 대상원료로 삼아가지고 열분해가지고 SM을 해소하는 기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총류는 FET 알루미늄으로서 합침법을 제조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기초용으로 해가지고 초자 반응기 장치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생성원료를 지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IS 물질로 데칼을 사용했고, 요 피크가 S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이프로덕트로 생기는 에틸렌이라고 알카메시스타인, 이쪽 부분이 페리딘 아연을 차용하게 되겠습니다. 반응에 대한 영향을 보게 되면 380도에 390도 거의 유사하게 SM이 한량이 차이 나왔는데, 알카메시스타인과 EBA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약 380도가 적합한 온도였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380도를 반응 온도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총매 비교를 실험한 것인데, EPS에 열분해 할 때에 사용되는 총매는 반응 소리가 좋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총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스타일 모노라든가 EB, 아프터의 스타일이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루에 20kg를 처리할 수 있는 피규 장치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보는 장치가 익스트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용류시키면서 플래너용에서 반응기에서 열분을 해가지고 나오는 베이퍼를 컨디셔닝해가지고 오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익스트로다에서 빨간 부분 그림이 히팅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온도를 결정해서 우리가 초자 실험을 했는데 200도, 390도의 범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텐션 타임을 30분간 녹음시킨 다음에 거기서 샘플링 해가지고 GPC로 분자량 추정을 했습니다. 열분의 가상이죠. 그래서 저게 분자량이 13만 4천 정도의 부분에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때의 온도가 250도가 되겠습니다. 250도에 됐을 적에 오일의 조성을 보게 되면 다른 온도에 비해서 SM이 제일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알카메시스타인과 EB가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익스트로다의 RPM, 인버터의 RPM에 따라서 주입량을 우리가 체크한 것입니다. 연속 반응을 총매 1% 놓고 380에서 연속 반응을 할 때 약 7시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시간당 800g을 주입을 하는 속도로 놓고, 그래서 이게 오일이 90%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배치 타입에 비해서 연속 시간은 S의 함량이 떨어지는 반면에 알카메시스타인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규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속 반응하게 되면 잔존되는 잔존도에 의한 영향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 시험을 했습니다. 요거 A는 KPS만 200g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B는 KPS 200g에다가 잘분해 50g, 그 다음에 C는 더 많은 100g으로 설치하게 실험을 해보면 스타일 모노가 잘분이 많을수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알카메시스타인과 다른 EB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달리 이제 시험을 해볼 때에 200g을 놓고 이제 열분해 하고 그다음에 잔사를 제거하지 않고 거기다가 200g 다시 넣고 했을 때에 잔류물이 증가할수록 스타인 모노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알파메스트라든가 EB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연속 반응을 실험하면서 잔류물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한 반응들을 배출을 해가지고 보신 바와 같이 밑에 노즐 약 4개의 8리터의 물을 띄워가지고 연속 반응을 실시하면서 잔류물을 배출하는 식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연습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SM이 반응이 진행할수록 저조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알파메스타인이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할 경우에는 오일이 거의 70% 정도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노즐을 끼우기 때문에 반응 과정에서 플라카톤 기는 덩어리가 생기면은 이 핸들이 아니어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반응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반응기를 여기 타일에서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길이가 한 2m 되고 4개의 50mm, 그다음에 ET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단중돼가지고 풀려내렸을 때 기력을 타고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베이퍼는 질소가스를 퍼지시키면 집어넣으면서 이쪽으로 콘덴싱 돼가지고 오일을 해소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잔사가 흘러내리면서 밑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연속 시험을 해봤습니다. 온도가 380도씨에서 460도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SM의 셀렉티비티라든가 그 다음에 컨버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가스를 밑에서 주입했을 때의 양에 따라서 오일의 생성된 도정형이 분당 사고가 분당 5리터 정도의 질소를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리터가 SM이라든가 오일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15분당은 거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시간당 1.3kg 정도를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온도가 반응 온도가 460도였습니다. 다음에는 슈링게이트 원료를 슈링게이트 할 때 전체에 따라서 확인을 해주세요. 시간당 8리터 다음에 1.3kg, 1.8kg 정도 때 SM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오일은 먼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이 많이 집어넣으면 밑으로 빠지는 양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분당 질소가스는 10리터로 했고 320도 했습니다. 연속 반응을 했을 때 약 9일 정도가 하루에 7시간 정도 가지고 9일 동안 계속 이렇게 오일을 측정했는데요. 분석해가지고 거의 약 70%에 가까운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반면에 알파메스타인은 마치 증가되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이때 오일 수율이 90%가 됐고 시간당 8리터라고 이렇게 주급하는 식으로 연습하는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오일 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정제한 것을 관련업체에다가 그냥 검증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공고 한동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재생한 헬스를 부탁을 해가지고 보니까 EPS 중합을 할 때 큰 문제 없이 거의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팬티에서는 보통 한 달에 SM이 한 130톤 정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뢰를 해보니까 5시간이라든가 중합동사 했을 때 기존의 SM에 비해서 큰 차이 없이 아주 유사한 결과를 나온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농산시장에서 나오는 스트로포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이 감염된 것을 칩으로 만든 걸 가지고 메카니컬 리사이클 하는 아까
서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액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다시 오일로 그러니까 케미칼 리사이클 해가지고 오일로 열분에서 오일 받은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정제해가지고 SN을만 해석하는 거죠. 이게 SN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그 수초콜 원료가 되는 그 발포스테인 비료를 이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열분의 수적에 우리가 250도가 가는 목적인가 용시킨 부분과 250도가 직전하면서 나타나는데 이건 그 분자는 부분과 유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반응식에 380도에서 한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반응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반응의 저의 원인이 그 반응 과정에 생성되는 잔류물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과정에서 이제 그 잔류물을 인정하게 제출시키는 스타인 번호가 연속 반응에서 저하는 것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SN 가지고 우리가 단위업체에다가 평가를 받았을 때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